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도 그랬고 어제 국내장도 숨을 고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연 이틀 하락세였는데요. 2,545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사흘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701포인트가 어제 종가였습니다. 다만 어제 코스닥 거래량은 또 사상 최고치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어제 자동차주가 2%대 조정을 받은 것은 특징적이었는데요. 오늘은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코엘 패션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사업부하고 이제 전기전자 사업부가 있는데 주로 이제 패션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3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11월 6일 나온 이후에 이제 어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사실 그 이익 부분에서는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하는 수준이었는데, 매출 신장률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한데, 4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2월 8일 날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연 6월 달에 한 번 하는데 코스닥 150은 연간 2번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8일에 이렇게 동사도 이제 또 코스닥 150 지수에 좀 편입되는 종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호재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지금 올해 연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 예상치 한 600억 이상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4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600억 이상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해당 실적을 만약에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ROE는 2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ROE가 16이었는데 올해 25%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4,445억 정도 수준인데 해당 실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한 6천억 정도 수준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가격을 좀 살펴보면은 매수가는 시초가 공략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한 6천억 정도 부근인 한 6천원 정도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8일이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일인데 편입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으로 코엘 패션 주셨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할 거고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안정된 수익률을 원한다면 수급과 추세의 전환을 노려라. 건강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수요일을 책임지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오셨고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권광현 이사는 오늘 출중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시잖아요. 우리 서울경제TV 멘티분들을 위해서 어떤 매매 전략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여쭤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탄탄한 실적을
걸 가진 기업이면서 업종 수급이 돌아오고 아직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탄탄한 실적에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고르셨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잠시 뒤에 추천주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두 분의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희 박윤경 팀장님은 오랜 기간 출진과 함께 하고 계신데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예, 7월 5일에 주셨던 ING 생명입니다.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고 42%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추천위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팀장님. 네. 예. 일단 리뷰 한번 드리면 제가 3만 원 후반대 좀 한번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매매를 드리면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 올해 그 IRFS 그 보험회사의 신규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전부 다 보험회사의 회계 기준이 좀 재평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ING 생명이 거의 탑 수준의 보험회사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지급 여력 비율,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장 크게 평가하는 지급 여력 비율이 거의 500% 이상으로 업계의 거의 탑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업계에서 거의 6% 이상 가까이 이제 거의 코스피 중에서 거의 탑 수준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에 이제 좀 드렸었는데 지금 5만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같은 경우는 지금 20% 정도 남기고 80% 이상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라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일단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ING생명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것도 그 회계상의 50% 이상의 가까운 그 영업이익과 수익들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이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지금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고수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은 수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한 20% 낚이고 차익 실현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ING생명 수익률이 무려 42%입니다. 어떤 투자 관점을 가지고 지속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시간에는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6분이고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파라다이스의 주가 흐름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어제 7.6%나 급등이 있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3분기에 실적은 좀 부진했다는데 권강현 이사님은 긍정적이세요. 네. 예. 좀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네. 앞서 움직여왔던 패턴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을 털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많이 올랐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도 혹시 가능한 건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반면에 저희 박윤경 팀장님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세요. 네, 일단 파라다이스 시티의 호조세에 입어서 이제 파라다이스도 같이 한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왔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이제 최저가 13,000원부터 지금 21,000원까지 급속도로 한 달 가까이 만에 이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쪽에 사드 이런 이슈들과 한중 협약들이 지금 좋게 풀리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좀 그 수혜를 좀 입어서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낼 것이라고 좀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물론 좋은 실적을 나타내겠지만 그거는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예측상 그러니까 일단 예상적인 실적이고 일단 모든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나서 네. 충분히 좀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회복 기간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지금 월봉이나 주봉을 보시게 되면 120일선과 60일선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나 행보가 온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지금 자리는 어제 급등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미 주가의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파라다이스
엑사이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장 8% 급등이 있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이번에 권광현 이사께 여쭤볼게요. 하이로코리아는 소형 정밀 관 이음새 및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발전 설비나 석유화학, 조선 해양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플랜트와 조선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난 기간 동안은 좀 유의미한 실적을 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지난 2, 4분기에 당기순이익은 36%가량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감소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전일 발표된 3, 4분기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99억 3,800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2.7%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로 인해서 장중 10%가량 강하게 상승하며 단기 고점을 훌쩍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수 이어지는 만큼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8일 수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만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었고요.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정기 연설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장은 어떻게 시작이 될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죠.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현재 국내 코스피 시장 출발 분위기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어제 약세 마감이 됐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소폭 올라오면서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장중 최고가는 287만 6천 원이었죠. 지금 280만 원 선 초반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일단은 삼성물산과 지금 화면상으로는 한국전력이 소폭 오르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7% 정도 빠지고 있고 또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현대차 어제 2% 조정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도 오늘 1% 더 밀리면서 지금 85만 원 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지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또 한 번 숨을 고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4흘 연속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거죠. 0.37% 내린 2,535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0.18% 상승한 702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잡히고 있는데요.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4% 넘게 급락이 있었거든요. 1% 반등 출발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오늘 빨간불 켜면서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티슈진의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요. 공모가의 2배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주가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5% 더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을 볼 텐데요. 어제 휴대리 주가가 2.4%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6% 더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짝꿍이라고 볼 수 있는 메디톡스 역시 0.1%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면서 오름세로 출발을 하는 가운데 호미팜의 주가가 0.3% 정도 하락세 출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고요. 이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먼저 저희 박윤경 팀장님의 종목부터 공개해볼게요. 예. 네,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LG노텍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아이폰 X 출시에 힘입어 뭐 좀 수혜를 좀 받을 것이라는 종목으로 좀 하나를 꼽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이폰 X의 출시를 하면서 지금 사전 예약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좋았었고, 그리고 반응도 좀 뜨거웠기 때문에 그 3D 센싱 모듈을 좀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좀 호조를 좀 혜택을 좀 입을 것이라고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10월 26일 날 좀 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17만 원대에서 한번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20만 원을 목표가를 잡고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LG이노텍은 뭐 아이폰 X뿐만 아니라 다른 중저가 폰의 수요를 맞춰서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모듈 라인을 뭐 2-3개 정도 좀 늘릴 거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이 증설된 이후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아이폰 X와 그 기타 다른 부품 공급에 힘입어 그 4분기 때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일단 그러면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가시화가 될 시점인 지금 11월 달부터는 좀 LG이노텍에 굉장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좀 주식을 한 주, 2주씩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제가 17만 원대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다음 종목으로는 AJ 렌터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지금 7,000원대부터 지금 우상향 그림을 좀 그려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 AJ 렌터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일단 추천드렸던 이유가 6월달,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6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대기업 피인수설에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뭐 그 인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런 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일단 뭔가 내부적이라든지 아니면 AJ 렌터카 내부적이라든지 현대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견이 좀 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일단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기대감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과 그런 뉴스거리 재료들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 잔재하고 있는 그런 AJ 렌터카 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비중 조절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지금 14,000원대 지금 굉장히 15,000원대 가까이 올라왔지만, 지금 뭐 인수 합병이 확실시만 된다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행보라든지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전고점이 18,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일주일 전에 강하게 전 고점을 뚫고 올라왔는 그런 거래량을 좀 보여주면서 15% 가까이 좀 올라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으면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스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온 같은 경우는 제가 최저점 8,800원까지 떨어지기 이전에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근데 다행히도 조금 반등을 주면서 올라왔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사실 코스온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을 한번 해주면서 내년 매출까지 조금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스온 같은 경우는 화장품 기업이면서도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글로벌적으로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이쪽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한 매출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회사에 조금 기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할 만하고, 일단은 뭐 공장 증설이 지금 증설 및 가동이 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 기대감이 좀 오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뭐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코스온 같은 기업은 지금 탄탄하지만 뭐 전에 4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주봉을 보시면 121선이 18,000원, 16,000원 정도 선입니다. 일단 16,000원 선은 지금 이 기세로 봤을 때 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목표는 제가 저번에
지금 다시 정리해서 좀 드리면 일단 매수를 하셨던 분은 18,000원 선까지, 16,000원 선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조이시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시티는 제가 이번에 새로 가져 나온 종목인데요. 일단 조이시티를 좀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 9월 중순에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면서 60일선을 조금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양봉 60일선 밑으로 조금 기록을 하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지금 뭐 근 한 달 이내에 계속 꾸준하게 좀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10월 17일 바닥을 좀 찍고 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1% 조금 1% 증가하면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뭐 게임 시장에서 조이시티가 뭐 크게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 길거리 농구 게임 지금 출시하고 있는 3대3 그 길거리 농구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좀 강하게 좀 괜찮게 좀 시장 지배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할 만하고요. 일단은 또한 지금 조이시티 내부적으로 신규 게임을 좀 출시를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게임 시장,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신규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조금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지금 차트상이라든지 자리라든지 보시게 되면 충분히 접근하시기 좋은 자리다. 그리고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더라도 지켜보시고 포트에 담더라도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조이시티 주가는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목표가는요? 일단 지금 목표가는 12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 2만원 선 정도로 제가 좀 한번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고점은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유통 물량이 6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의 100만 주 가까이 그 거래량이 지금 9월 중순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의 뭐 15% 가까이 가까운 유통 물량에 가까운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력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목표가는 흐름을 보면서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유심하게 지켜보면서 한번 짧게 한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 정도 잡고 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테크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35,000원 그 급등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3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하나테크인 자체가 좀 그 항공우주 그러니까 방산비리들이 이제 좀 그 KIA에서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좀 끼쳤는데요. 그런 모습을 조금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지금 하나테크인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테크인 자체적인 이슈만으로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신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권들이 K9 수출권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업적인 그런 이슈들을 좀 기대하면서 조금 바라봐 주시면 일단 차트상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저점을 찍고 올랐고 거래량도 한 번씩 나와줬고 그리고 60일선과 120일선을 충분히 서서히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35,000원 선에서 추천드렸을 때 잡으신 분들은 지금 5,000원 그러니까 10% 15% 이상 가까운 수익률 좀 기록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셨다가 일단 연말 4분기 실적이 조금 확인이 된다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좀 관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윤경 팀장님의 포트를 먼저 열어봤습니다. 오늘 조이시티가 신규 편입된 종목이었고요. 자, 이번에 오늘 포트폴리오 공개를 처음으로 하시는 권광현 이사 종목을 볼 텐데요. 10위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다나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컴퓨터 가격 비교 사이트로 잘 알려진 기업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여행, 금융, 패션까지 점차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그로 인한 이익 증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채굴 관련해서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컴퓨터 관련 부품들의 거래가 활발했는데 이 부분도 다나와에게는 좋은 호재거리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익 부분을 살펴보면 작년 지배주주 순이익이 89억 나와서 현재 PER 17배 중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116억 정도를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올해 실적 기준 PER 13배, 포워드로는 12배까지 보고 있고 부채 비율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에 쌓아놓은 유보율이 현재 1930%대 수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면서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증권가에서는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는 증권사 한 군데에서 평균 적정가로 1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박스권 하단 구간인 9,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하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전일 이슈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조선 건설주들이 꽤 많이 있었죠. 네. 최근 국제 유가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더불어서 중동 쪽 경기 호황에 따른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에게 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쇼커버링으로 추정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 8% 가까운 급등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230만 주 수준이던 대차 잔고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460만 주 수준인데요. 8월 말부터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면서 공매도 추이도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공매도 세력의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쇼크업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으로 인한 상승 기대감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도 저점 라인을 9월달 36,100원에서 이번달 37,400원으로 높인 후에 어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상황이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는 증권사 20군데가 있었어요. 그들이 내세운 평균 적정가가 58,825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고점 구간인 5만 원대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이름부터 느껴지시겠지만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겠죠. 네.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제조용 로봇, 그리고 다양한 공정 장비의 기초 장비인 FPD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로보스타가 다루는 제조용 로봇 부분의 주력 시장은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 그리고 반도체 사업 분야,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 쪽이 있는데요. 정부의 4차 산업 육성과 반도체 호황으로 작년 하반기 만원대에서 7월달 25,90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17,000원대까지 밀린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요. 네. 두 가지 종류로 사실 생각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우리가 흔히 조정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가격적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의미 있는 반등점을 보인 이후에 행보를 진행하는 기간적 조정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현재 로보스타는 가격적 조정을 마치고 기간적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려면 그만한 밸류에이션이 받침이 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67억 나왔고요. 현재 PER 19.2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130% 정도 증가 순이익 156억 정도를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상에는 별로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17,000원 구간의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매물대가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대차와 공매도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큰 모멘텀을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은 소위 수익 규모를 조금 작게 잡고 운영해 보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네. 목표가 19,500원, 손절가 15,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7위 종목이죠. 네, 네. 7위 종근당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당은 한동안 시끄러웠던 지난 7월에서 8월 동안 주봉상으로 거의 다 음봉만 관찰이 될 정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9월 초부터 과매도 구간 진입을 인식했는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바닥이 다져지는 형태를 보였고요. 지난달부터는 완연한 회복세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근당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잠정 실적 공시에서 최근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전분기 대비 45%가량 상승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누계 실적이 38%가 넘는 상당한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새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2만 8,500 선 근처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지 기대도 되고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기존 제품이었던 치매 치료제 글리아티린과 또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제세 매출이 연 성장률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3분기 들어서 새롭게 출시된 생글라 그리고 비형 감염 치료제 테노포벨 이 부분에서도 매출 호조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의미가 깊습니다. 내년에도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쪽에 있고 밸류에이션이 올해 예상 PER 22배 수준으로 동종업체 대비해서 아직 낮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간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대차 잔고도 상환되면서 공매도 추이도 감소하는 흐름으로 긍정적인 수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3개월 내 투자기는 있는 증권사 13군데에서 평균 적정가 14만 700원 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인바디 한번 살펴볼게요. 인바디는 많은 분들이 가정이나 헬스장, 병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브랜드죠. 그만큼 유명한 체성분 분석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도 기대가 되지만 내년에도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인해서 확보한 회복세로 직전 고점 돌파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바디는 70여 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판매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사드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인바디 워치, 전문가용 인바디 이런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 내년부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통계에 관한 기사들이 종종 보이는데 고령 사회에서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죠. 바로 헬스케어 업종이에요. 헬스케어 쪽 업종이 아무래도 고령 사회엔 필수적인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 전체가 모멘텀을 연간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 중에서 인바디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실적이 작년 순이익 170억 나와서 현재 PER 2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은 전년보다 조금 증가한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220억 수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점차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4거래일간 강하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대차와 공매도 추이도 감소하는 추세라 좋은 수급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는 증권사 4군데에서 평균 적정가로 42,5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38,500원 구간까지는 매물대가 굉장히 가볍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38,5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종목을 선정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함께 매매하실 분들 손절가, 목표가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려 볼게요. 신라젠을 문의하셨는데요. 2390님께서 신라젠을 46,0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 15%시고 지금 7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어서 수익권 내 계신 건데 최근에 좀 주가가 위에서 좀 떨어졌죠. 8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만 원 선인데 이 종목을 좀 봐드릴게요. 신라젠으로 돈 벌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좀 걱정이에요. 예, 저도 신라젠, 사실 바이오주는 특히 조금, 수익을 봐도 걱정이고, 손실이 나도 걱정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일단 모든 것들이 기대감에 다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좀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아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임상이 눈앞에 다 가까이 왔고, 그리고 거의 이제 손에 잡힐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께서 46,000원에 15%, 수익이 지금 거의 한 80% 이상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수익 실현을 하셔도 무방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대감이 꺼지면 급락하는 거는 거의 한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리도 지금 5일선과 11선 밑으로 지금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좀 불안하시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겠죠. 신라젠을 가지고 지금 80% 이상 수익권에 계신데 의견 드렸습니다. 저 이번에 동부 하이텍 볼 거고요. 이분 역시 수익권에 계시네요. 2646님께서 동부 하이텍을 13,950원에 20% 들고 있다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건강형 이사께 들어볼게요. 좀 전에 문의 주셨던 신라젠과 완전한 차이를 보이는 종목이죠. 업종도 그렇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완전한 차이는 종목이 등락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굉장히 크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완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예. 조금 너무 처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 동부그룹이 DB그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죠. 그러면서 괜히 좋은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주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 있는데, 추세 반전이 올 수 있는 저점으로 현재 지점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결정 지으시는 것보다는 네. 선불후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면 15,000선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스윙으로 18,0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상 하방 지지선은 12,700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우하향하는 종목들은 칼같이 손절선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 꼭 명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동부 하이텍 봐드렸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웅진 싱크빅인데요.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제 매출액 1,544억 원, 영업이익 10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그런 실적이 3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뭐 교육 컨텐츠 회사 중에서 좀 혁신적인 방법의 그런 그 태블릿을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성장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좀 갭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또 최근 거래량보다 지금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밀렸을 때 좀 매수하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종목에 대해서 지금 KB자산운용이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비중이 좀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산운용사들도 이런 가치주 쪽에, 중소형 가치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웅진그룹이 어려워졌고, 웅진싱크빅도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 배당을 아직까지 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순차입금이 거의 이제 제로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차입금이 없다고 하면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 또 웅진그룹에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거의 유일한 회사가 웅진싱크빅이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배당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 7,250원, 목표가 10,000원, 손절 라인 6,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주가는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이셨죠.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웅진싱크빅이었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5위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마지막 5위 먼저 좀 공개를 해드리면 네. SK 하이닉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단 3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이 확인될 쯤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인 9만 원을 돌파하면서 1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4분기 모바일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중저가 폰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하웨이나 애플 그리고 삼성, LG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중저가 폰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이제 가시화가 될 쯤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말씀드리면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주사 저번에 좀 추천을 드릴 때 하나랑 신세계랑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하나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가장 저평가돼 있다. 네, 가장 저평가돼 있다. 신세계는 지금 어제 반등을 한 10% 정도 했는데 하나는 좀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제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단 2015년, 16년, 17년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주면서 하나의 자회사들인 하나케미칼, 테크인, 하나갤러리아 등 지금 실적은 이때까지 좀 안 좋았던 기업들도 있지만 하나생명과 하나건설에서 지금 실적 커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실적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지주사이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 지주사는 반드시 한 주 정도는 좀 편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하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8월 말에 거래량이 한번 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적인 거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나 행보라고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SK이노베이션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한유화나 SK이노베이션 등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한 두세 가지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그램을 좀 그려주고 있거든요. 대한유화는 좀 오락내리하는 변동성이 좀 있는 반면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성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올해 4분기 때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고 지금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하고, 지금 중동 쪽에서 감산 결정을 지금 거의 확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보면 정유주와 화학주가 이제 호조를 좀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강통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강통신은 일단 제가 5월 2,500원대 추천을 드려서 4,000원 이후에 이제 일부 수익 신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3,400원, 3,500원 선 자리에는 다시 한번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대한강통신 기업 IR을 했습니다. 기업 IR을 통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나 지금 주주들한테 앞으로의 사업계획성 방향, 그리고 4분기 예상 실적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잠정적으로 발표했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9억 원으로 지금 예상했던 실적보다 조금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 원래는 1년 영업이익이 182억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한 20억 정도 줄은 한 160억 원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흑자를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20억에서 160억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좀 그런 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리고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광섬유인데, 그런 광섬유를 전공정 생산 가능한 업체가 글로벌적으로 많지 않다. 그렇지만 대한강통신은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기존의 거래량도 주가 변동 없이 크게 한번 블록딜 형태로 나왔고, 그리고 3,500원, 3,400원 선을 지지를 하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지표상으로는 지금 상승 신호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정도는 지금 3,400원 밑으로는 무조건 지금 매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왔죠. 그리고 3,400원, 3,500원 선은 무조건 한번 매수를 한번 해주시면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일단 12월에 무상증자와 액면병항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액면병항 100원에서 500원으로 하고 그 다음 이후에 무상증자 한 주에 주당 한 주씩 지금 기업에서 주주 친화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기대되고 특히나 지금 11월 11일 지금 중국 광군제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 화장품 마스크팩이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최대 주주도 지금 중국 쪽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일단 매출 쪽이나 영업이익 쪽이 이제 조금 더 신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지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그때 그 시장가로 조금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지금 전고점 한 8,000원 정도로 일단 좀 잡고 한번 한번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윤경 팀장님의 총 10종목을 모두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권광현 이사의 5위부터 1위 종목 알려드릴게요. 네. 5위로 메디톡스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으로 대표되는 보톡스 생산 기업이죠.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신공장 증설 효과에 따라 보톡스 수출 매출이 올해 상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메디톡스의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수준으로 코스닥 시장의 최상위 시가총액 종목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거는 곧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에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호재들을 얻은 메디톡스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대웅제약과의 소송이 리스크로 작용해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3개월간 투자 의견이 있는 증권사 3곳에서 평균 목표가를 57만 3천 원 제시를 했지만 저는 조금 더 낮게 잡아서 55만 원 그리고 손절가 42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휴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통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디톡스와 휴재를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엄연히 이 친구들은 쌍둥이처럼 움직이지만 다른 기업입니다. 그리고 휴재는 조금 더 재미난 무기를 더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요? 필러가 있습니다. 네. 보톡스 플러스 필러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휴젤은 필러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보톡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톡스 관련 매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메디톡스가 가지고 있는 좀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해서 보톡스 제품 매출이 오히려 휴젤에게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휴젤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은 50%를 이미 뛰어넘었고 올해는 약 5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큰 상승폭을 가져왔고요. 그 결과 지난 7월에는 62만 원 선을 갈아치우면서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고점이 되었다라는 판단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 매물을 내놨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분기 잠정 실적 공시에서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좀 많이 하회를 하긴 했죠. 네, 많이 하회는 실적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현재 3분기에서 벗어난 수준은 올해 마지막 이제 4, 4분기나 내년 상반기 내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아직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으로 목표가 58만 원 그리고 손절가 43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프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프렉스는 그 FPCB라고 부르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라든지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요즘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뉴프렉스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시리즈의 제품이 적용이 되면서 2017년에 큰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당한 실적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현재 뉴프렉스
주가는 정고점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인데 삼성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매출로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해서 쭉 밀고 올라가는 차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전략으로 최종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4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코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2차 전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차트를 다시 내려가나 싶어서 접어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다시 한번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리튬 이온 쪽에 관련된 양극 활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전기차 관련한 전 세계적인 호황이 예상되면서 덩달아서 2차 전지 테마가 뛰면서 에코프로의 가치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장을 돌려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물량을 아무리 찍어내도 계속해서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에코프로의 실적이 연말까지 쭉 이어지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35,000원을 넘어서 최고가 갱신을 예상하면서 매매 전략으로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넘버 1 종목. 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코미코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최초로 정밀 세정과 특수 코팅을 사업화한 기업이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까지 총 5개국의 세정 및 코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가 2020년, 길게는 2022년까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였다라는 레포트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산업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건 결국 관련된 산업 분야는 호황을 누린다는 거겠죠. 거기다 올해 SK 하이닉스, TSMC가 신규 코팅 기술을 대거 채택함에 따라서 코미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향후 해외 법인으로 확장할 계획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인해서 매출 개선이 더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미코는 지난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7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넘는 증가폭을 이뤄냈고요. 국내 대기업 등이 코미코의 기술을 채택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국내 안성 공장의 매출 성장이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반도체 호황,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증대 등을 통해서 낙수 효과를 받는 코미코는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는 증권사 2군데에서 평균 적정가로 33,0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저항선을 맞이하기 전 시점으로 매매 전략을 잡아서 1차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앞서 박윤경 팀장님 종목에는 조이시티 오늘 신규 추천주가 있었고 또 권광영 이사의 포트폴리오는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 모두 유가 상승 수혜주가 한 종목씩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윤경 FA 팀장님, 또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잠시 뒤에 또 선물시장 대응 전략 여쭤보겠고요. 먼저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 그간 외환영웅께서 주셨던 추천주들의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5가지 종목 보고 계시는데요. 경인양행이 오늘 장중에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관점이시고 지금 수익은 13% 이상 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한솔테크닉스는 7.5% 수익, 대웅제약은 12% 넘게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여전히 포트에 담겨있는 한미반도체 또 AJ 렌터카가 있는데 각각 6%, 11% 수익을 기록 중에 있네요. 그 밖에 한원시스템, 또 롯데하이마트, NH투자증권 사셨던 분들도 보유 관점이시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16일에 주셨던 환인제약부터 10월 30일에 SL까지 보고 계신데 10월 26일에 주셨던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장에서 2%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권 내 있고요.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의 현황인데요. 일단은 10월 31일에 주셨던 이현제약은 손절 청산하시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11월 6일에 주셨던 대림산업은 신규 편입이 됐죠. 2%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담겨있는 종목들이죠. 지금 화면에 5종목이 있는데요. 9월 7일에 주셨던 카카오는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4차 목표가가 제시가 된 상황이고 3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예, 9월 14일 날 추천드렸던 경인양행입니다. 보시면은, 어제 대비 한 10.7% 정도 수익 중이었고요. 오늘도, 잠시만요. 한 1.2% 상승하고 있네요. 경인양행 갖고 있는 분들은, 물량을 5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 본전 잡고 지속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5,38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5,380원 가지고 있는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수익률 많이 난 종목에 대해서 리뷰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지금 항생이 이제는 좀, 오늘은 횡보로 좀 보고, 횡보 하방으로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공격적 매도가는 28,930 정도 올라올 때 매도를 쳐주시고요. 안정적으로 매도를 좀 더 치고 싶은 분들은 28,993 정도 올라올 때마다, 짧은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일입니다. 5일은 추세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는 음봉으로 고가 대비 빠져서 시작했지만 어찌됐든 추세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5일 공격적 매수가는 56.73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주시고요. 안정적 매수가는 56.51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상방, 오늘만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적 매수가는 1275.2 정도 내려오면은 매수. 좀 더 안정적 매수는 1270.2 정도 내려왔을 때는 매수로 또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에펙스입니다. 유로에펙스는 추세는 하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방.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짧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1.16, 155가 내려왔을 때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1.16, 020 정도 내려왔을 때는, 매수로 정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지금 거의 6주 연속 계속 상방, 횡보했는데, 오늘만, 약 횡보 하방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 매도가는 2,585.25 정도 올라올 때 매도. 안정적 매도는 2,590.50이 올라올 때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국내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또 국내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제시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2,507.94 깨지지 않는 한 또는 선물로 333.25가 깨지지 않는 한 횡보와 눌림, 하락은 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지금 시장은 이제 약간의 숨고르기 현상으로 눌림과 횡보로서 더 가기한 추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시장은 살아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수익 나는 종목은
본절이 올 때까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선물과 해외 선물은 그날 매매에서도 큰 수익과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버보다는 그 당일 대응하는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해주신다면 주식시장이 좀 횡보와 하락일 때 해지 개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부의 마지막 순서였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흘째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어제 쉬어갔었던 반도체 화장품 제약주가 오늘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